자, 자바 FX를 이제 설명할 텐데, 자바 FX는 총 5개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아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전에 중간고사가 이제 곧 중간고사인데, 하여튼 그거 중간고사 얘기는 좀 더 뒤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시간이고, 요거를 앞에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그 포켓몬팡을 좀 일찍 시작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 스케줄을 마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바 FX 갖고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어떤 자바의 문법적인 요소인데,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길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쓰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바를 다 배우고 나서 GUI 배우고 포켓몬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는 우리가 수업 구성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클립스에는 자바 FX가 설치가 안 돼 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데, 추가 설치하려면 헬프 메뉴에 Install New Software, 그래서 자바 FX 관련 플러그인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Work with Drop 버튼에서 Release Propository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필터에서 요거를 입력한 다음에 요거를 설치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 설치하고 나면 처음에 프로젝트를 포함했을 때에는 빨갛게 해가지고 에러 난 상태에서 실행이 안 되는데, 얘를 설치하고 나면은 그 내가 드린 파일 8개가 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야 돼요. 그 실행이 안 되면 저랑 아니면 조교한테 한번 문의해 보세요. 근데 제대로 설치를 했으면 되고, 인터넷 뒤져보면 설치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치 문서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GUI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의 GUI 라이브러리는 이제 자바가 많이 이렇게 버전업되고 있는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오라클에서 6개월마다 자바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6개월마다. 그래서 지금 자바 8을 강의하고 있는데, 자바 9이 나왔는데, 그 9은 다음 학기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린다고 그랬는데 자바 10이 나와버렸네.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자바를 조만간에 이제 강의를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6개월마다 업데이트하면 난 도저히 못 따라가. 근데 어쨌든 자바가 이제 6개월마다 마이너 업데이트를 하고 3년마다 그 큰 리비전을 한대요. 그래서 다음 큰 리비전이 아마 자바 11이 된다고 하는데, 열받습니다. 하여튼 근데 초창기에는 AWT라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했는데, 얘는 조금 어차피 초창기니까 여러분들이 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풍부하거나 잘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바가 이 AWT를 개선한 스윙이라는 라이브러리를 1.2부터 JDK 포함해서 제공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자바 가지고 GUI 프로그램 할 때 스윙 라이브러리를 썼습니다. 근데 이 스윙 라이브러리는 독립적인 어떤 그 독립적인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GUI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 있는데, 요즘 같은 이제 웹 또는 다른 그런 어떤 환경에 같이 맞물려서 쓰기에는 이 스윙도 조금은 옛날 스타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스윙 대신에 자바 FX라는 걸 개발했고, 이제 오라클은 이 자바 FX만 이제 앞으로는 개선하겠다. 그리고 스윙 라이브러리는 이제 더 이상 개선하지 않고 그 상태로 이제 냅두는 거예요. 그 상태로 냅둔다는 거는 신경 안 쓰겠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앞으로 자바가 가지고 GUI 프로그래밍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자바 FX라는 걸 익혀서 쓰시면 되겠고, 자바 FX를 익히면은 이 자바 FX는 꼭 자바를 가지고 독립적인 GUI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아마 인터넷 같은 웹 서비스를 만들 때도 사용될 수 있고, 아마 잘 모르겠지만 안드로이드에서도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써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스윙 대신에
자바 FX를 이제 자바를 배우면 익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 FX는 아도비 플래시 기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버라이트 기술과 경쟁하기 위해서 오라클에서 그 야심차게 이제 만든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하고요. 기존 자바 애플렛처럼 웹브라우저 내에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웹브라우저 내에서 실행할 것은 아니고 이제 독립적으로 응용들을 자바 FX 갖고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뭐 이제 방학 때라든가 아니면 뭐 학기 중이라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소프트웨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선행 학습을 하신 분들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자바 FX를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GUI 응용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콘솔로 뭐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이런 윈도우 띄워가지고 이렇게 버튼 눌러가지고 뭘 하지 콘솔에서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유사한 어떤 응용들을 내가 만들어 보려면은 이제 자바 FX를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과목 소개 처음에 할 때 혹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학습할 때 해야 되는 일이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여요. 하나는 리트코드나 뭐 백준 같은 사이트에 가서 경시대 기출문제라든가 인터뷰 면접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풀어보면 그만큼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능력이라든가 테스트 케이스를 생각하는 능력, 뭐 알고리즘 분석하는 능력 그런 거를 많이 키워줄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 능력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냥 함수 하나를 완성하는 정도, 간단한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한 응용을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함수 하나를 만들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뭘 해보냐면은 소프트웨어들을 직접 간단한 거라도 또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백준이나 뭐 리트코드에서는 경험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응용들을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갖고 내가 여기서처럼 애니팡을 만들어 보겠다든지 테트리스를 만들어 보겠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뭔가 게임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든지 뭘 해보겠다든지 해서 그걸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짜보고 완성을 시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소프트웨어 하나를 전체적으로 만들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들 또는 경험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제 앞으로는 내가 프로그램 관련 공부를 해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 풀어보는 거랑 응용을 만들어 보는 거. 그래서 응용을 만들 때 그냥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뭐 한 가지 방법은 안드로이드를 익혀가지고 앱으로 만들고 내부적인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배운 자바 갖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안드로이드 안 익혀도 이제 요번 학기 지나가는 자바 FX를 배웠을 테니까 자바 FX를 가지고 이제 자바 기반의 응용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요번에 할 포켓몬팡처럼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GUI는 이와 같은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화면이 뜨는 거예요. 화면이 윈도우가 뜨는 거예요. 콘솔하고 달리 이제 윈도우가 뜨는 것이고요. 이 윈도우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을 이제 보편적으로는 컴포넌트라 그래요. 컴포넌트라 그러고 근데 자바 FX에는 컴포넌트라는 용어 대신에 노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노드. 그리고 GUI 우리가 윈도우 프로그램이 하면 우리 학부에도 수업 중에 윈도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죠. 그게 또 애매한 게 윈도우 프로그램이라 하고 그 수업에서 뭘 가르치죠? MFC를 알죠? 근데 MFC로 짜는 것만 윈도우 프로그래밍은 아니죠. 그렇죠? C샵으로도 할 수도 있고 자바로도 할 수 있고 많은 거 할 수 있는데 윈도우 프로그래밍만 해요. MFC만.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 윈도우 프로그램 하면 MFC.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MFC는 조금 옛날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라리 뭐 비주얼 스튜디오 쓰고 싶다 하면 C# 갖고 하는 게 훨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들고. 하여튼 그러면 거기서도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윈도우 프로그래밍이면 윈도우를 띄우게 되겠고, 그 윈도우는 여러 개의 컴포넌트로 구성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화면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바 FX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컴포넌트라는 용어 대신에 노드라는 용어를 쓰는데, 노드는 기본 노드랑 컨테이너 노드로 구분이 돼요. 기본 컴포넌트, 컨테이너 컴포넌트 이렇게 되는데, 기본 노드는 그 노드 안에 또 다른 노드를 못 넣어요. 못 넣는 것을 기본 노드라고 그러고요. 컨테이너 노드는 컨테이너 박스처럼 뭘 넣는 거예요. 다른 노드들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노드에는 여기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몇 개의 그 아주 기본 노드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레이블에 해당되겠고요. 요 동그란 버튼 같은 것은 라디오 버튼이라고 그러고, 네모난 거는 체크박스라고 그러고요. 버튼이 있고 또 텍스트 필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 노드라고 합니다. 기본 노드. 그래서 이 기본 노드들을 내가 컨테이너 노드에 넣어서 내가 원하는 화면을 구성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화면이 있겠죠. 테트리스 화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애니팡 화면이 있을 수 있고, 다른 게임 화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뭐 DB를 검색하기 위한 화면을 내가 여기다가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노드는 그러니까 자바 FX에서는 스테이지, 씬, 페인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윈도우는 스테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스테이지 위에 보여지는 이 모습은 씬에서 의해서 결정이 돼요. 씬. 그리고 씬은 페인으로 또 내부적으로 구성이 되고, 페인들은 또 세부 페인들로 나누어지게 되겠고, 결국은 그 페인들 따라 들어가 보면은 맨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기본 노드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런 화면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노드는 최상위 컨테이너와 일반 컨테이너 분류가 되는데, 최상위 컨테이너는 다른 노드들을 내 컨테이너에 넣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상위 컨테이너는 또 다른 컨테이너에는 못 넣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바 FX는 스테이지, 씬, 다이얼로그들은 최상위 컨테이너라고 그래요. 물론 C는 스테이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컨테이너는 페인, Hbox, Vbox 이런 것들이 있어서 페인을 C에다 넣을 수 있고, 그 페인에 또다시 Hbox를 넣을 수 있고, Hbox 안에다가 또 다른 페인을 넣어가지고 복잡하게 화면들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꾸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하나씩 보면서 익히시면 되겠고요. 이 윈도우를 우리가 띄웠을 때 두 가지 형태로 동작을 하는데, 지금의 이런 윈도우들은 얘가 죽이지 않은데도 다른 윈도우로 넘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파일 이런 게 나오면 요 윈도우는 원래가 기본 프로그램이 이클립스죠. 근데 이클립스에서 파일 오픈하는 이 윈도우를 띄웠더니 얘로는 안 가. 그런 윈도우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는 걔를 띄웠을 때 다른 윈도우들하고 계속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윈도우를 띄우면은 얘를 죽이지 않는 한 얘를 원래 같이 있던 프로그램으로 못 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은 다이얼로그라 그러고, 보통은 그 전문 용어로는 모달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본이 모델 레스인데, 모델 레스는 윈도우를 띄워도 걔랑 다른 윈도우랑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모달 방식의 윈도우를 띄운 순간에는 걔를 죽이지 않고는 뭘 못해. 그래서 보통 경고 메시지를 띄웠을 때는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지 못하게끔 모델로 띄워요. 그러면 얘는 내가 보지 않고 내가 취소를 여기서 죽이지 않는 한 일로 못 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오픈 파일 해놓으면 파일을 오픈하기 전까지는 아니면 취소를 누르기 전까지는 다시 원래로 복귀 안 하게끔 만듭니다. 근데 뭐 동시에 작업할 윈도우들을 띄운다. 그러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할 수 있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를 어떤 새로운 윈도우를 띄울 때 이 윈도우를 모델레스로 띄울 것인지 모달로 띄울 것인지는 이제 응용해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달 방식 윈도우를 그냥 우리는 쉽게는 다이얼로그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간단한 자바FX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바FX 프로그램을 우리가 잘라 그러면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잘라 그러면 힘들어요. 기존에 라이브러리에서 다 만들어 놨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져다가 쓰고 그 기존 거에서 우리가 좀 바꾸고 싶은 부분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윈도우를 다 구성을 하고 그리고 버튼도 그리고 그러진 않아요. 버튼 다 만들어져 있고 체크박스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가져다 쓰고 레이블만 조금씩 바꾼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FX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상속받아서 만들게 됩니다. 상속이라는 거 아직 설명 안 들었죠. 그렇죠. 근데 객체 지향에서는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상속은 뭐냐면은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 놨는데 이 클래스 객체랑 특수한 객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새로 또 만들지 않고 얘를 상속받아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여기에 만들었던 기능들은 내가 다시 작성하지 않고 다 물려받아요. 그럼 추가되는 부분만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펫이라는 애완동물이 있고 강아지, 캣이 있으면 강아지 따로 고양이 따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강아지와 고양이가 공통적으로 같이 공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코드가 있으면은 그거를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면 어떻게 돼? 코드가 중복되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코드 중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애완동물이라는 걸로 얘 둘을 감싼 다음에 여기다가 그 기능을 다 넣어요. 그러면 얘는 요 기능을 여기다가 다시 정의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뭐만 여기다 정의하냐? 요거 말고 추가적으로 강아지와 고양이가 달라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각각에다가 구현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구현하면은 좀 더 편해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상속은 기존에 존재하던 클래스를 특수화시켜가지고 새로운 클래스를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기본적인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자바FX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나도 자바FX 어플리케이션 만들 거니까 그것을 상속받아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능들은 여기에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는 없잖아. 귀찮잖아. 매번 자바FX 만들 때마다 똑같은 요소들을 다 내가 프로그램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기도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놓은 걸 가져다 쓰고 나는 바꾸고 싶은 거 내가 해야 되는 부분만 최소한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extend application 해놓고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메인 하나 넣어놓고 메인을 여기다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start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start라는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거예요. 이 start라는 메소드는 여기에 있어. 여기 있는 건데 내가 재정의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화면, 모습을 보이게끔 내가 원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나게끔 여기서 프로그램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요 스타트에 인자로 뭐가 오냐면 primary stage라고 하는 게 오죠. 그래서 stage가 자바FX의 뭐예요? 가장 최상위 컨테이너예요. 그래서 내 응용을 구성하는 가장 최상위 컨테이너가 만들어져서 스타트에 주어집니다. 그럼 내가 그 스테이지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꾸며주냐면은 여기 보시면 set title, simple java fx. 그래서 요 타이틀을 지정해주고 있고 scene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show 하면은 그 윈도우가 화면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노트에 있는 거랑 약간 다른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set title hello world javafx 앱이라고 돼 있죠. 그럼 그게 어디 나타나 있어요? 여기 나타나 있죠. 여기 이클립스에도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자바 2010 뭐 이렇게 여기 있는 게 타이틀이에요. 그럼 타이틀도 우리가 프로그래밍 수시로 바꾸기도 해요. 지금 어떤 파일을 열렸는지에 따라서 열려있는 파일을 타이틀에 보여주기도 해요. 뭐 hrp hrp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고정시켜 놓을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원할 때 타이틀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이 타이틀이 여기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et scene 했는데 뭐 나머지 보시면 마시고 300, 200이라고 돼 있어요. 300, 200. 300, 200이 뭘까요? 이 윈도우의 크기를 나타내요. 300 by 200. 근데 이 300 by 200의 단위는 뭘까요? 픽셀이에요. 픽셀. 픽셀인데 이 윈도우 화면이 뭐 1024에 768이다. 그러면 300에 200이 어느 정도 크기일지 알겠죠. 근데 이 300, 200이라는 크기가 어떤 컴퓨터에서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 보이죠. 왜? 각 컴퓨터마다 모니터마다 뭐가 달라? 레졸루션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 300, 200이라는 게 뭐 어느 동네마다 가니까 달라 보인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바보 소리 들으니까. 그렇죠? 300, 200 픽셀하고 레졸루션 개념하고 이런 거는 컴퓨터 공학도면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300, 200은 픽셀 단위고 그 픽셀이라는 거는 이 모니터를 구성하는 화면의 레졸루션에 따라서 달라 보이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는 얘가 300 by 200이에요. 이 300, 200 이렇게. X가 300, Y가 200 이렇게 된 거예요. 300, 200 크기가 되겠고 여기에 이제 new scene이라는 걸 들었는데 스테이지는 그냥 만들어주는 거고 스테이지에서 어떤 화면을 보여주냐는 것은 내가 이제 그 씬에 뭘 만들어서 그 씬을 스테이지에다가 추가해주면 돼요. 그래서 씬에다가 뭘 넣냐면은 씬에다가 여기다가 그룹이라는 걸 넣었어요. 그룹. 그룹은 노드들을 그룹핑 해줘요. 근데 여기에서 쓰는 노드는 여기 뭐만 나왔냐? 헬로 월드라는 것만 찍혀 있죠. 그래서 레이블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노드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인터랙션 하지 않는 그냥 이렇게 글씨만 출력하는 노드예요. 마이 레이블. 헬로 월드라는 레이블을 만들고 그 레이블을 그룹에다 넣고 그룹을 씬에 넣어서 씬을 쇼했더니 여기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지금은 똑같이 실행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왜? 쇼를 실행 안 하면 내가 메모리상에만 다 구성해 놓은 거지 화면에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화면에 보여지려면 반드시 뭘 실행시켜야 돼요? 쇼를 해주셔야 됩니다. 쇼를 해주시면 돼요. 요번에는 주석 처리된 거를 조금 지워둬서 실행했더니 아까는 헬로 월드가 여기에 찍혔죠. 꼭대기에. 근데 지금은 중간에 와서 찍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이블이 있는데 그 다음 줄에 뭐냐면 set font. 뭐겠어요? 뭘 하는 거예요? set font가. 폰트를 바꾸는 거죠. 글씨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다가는 뭘 넣으면 될까? 폰트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그 폰트 이름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이나 워드 같은 데 딱 누르면 폰트 쭉 나오잖아요. 거기 있는 이름을 그냥 아무거나 갖다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맑은 고딕 뭐 이런 거, 굴림체 뭐 이런 여러분들이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쓸 수 있어요.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는 추루 폰트들은 여기다가 다 넣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넣어서 다 쓸 수 있는데 그 넣어서 썼는데 다른 컴퓨터에 갔더니 그 폰트가 없을 수도 있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어떤 특수 폰트면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폰트 넣고, 요건 폰트 이름일 거고, 요건 뭐겠어요? 폰트 웨이트가 볼드. 그러면 진하게 하라는 거예요. 진하게 할 수도 있고, 이탈릭으로 기울임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16은 뭐겠어요? 폰트의 크기예요. 그럼 16 크기가 뭐냐? 그건 거기 우리 보시면 맨날 그 아래 한글이나 이런 데서 쓰던 그 크기예요. 16 크기면 대충 어떻게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아래 한글이나 이런 파워포인트 같은 거 썼기 때문에 폰트 크기를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show해서 밑에 뭐냐면 set layout x, y를 했어요. 그러면 이 레이블의 x, y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아까는 안 바꿨더니 어디에 나왔어요? 맨 꼭대기에 나왔죠. 맨 꼭대기에 여기 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요 윈도우의 좌표에서 여기가 00이에요. 여기가 00이 아니라 항상 여기가 00이에요. 윈도우에서는 00. 그래서 X가 이렇게 증가하고 Y가 아래로 증가해요. 그러면 중간에 놀라 그러면 안 바뀌네. 안 바뀔 수 있어요. 예. 근데 창피해라. 나중에 바뀌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중간에 와 있는데 이게 무식하게 짜서 그러는데, 얘가 중간에 올라 그러면은 요 헬로 월드가 차지하는 크기를 알아야 돼. 그렇죠? 요 헬로 월드가 차지하는 크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요 위치를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my label의 get width, my label의 get height 하면은 그 레이블이 지금 헬로 월드를 16 폰트로 출력하는데, 그렇죠? 그것의 전체적인 길이 뭘로 줄까? 픽셀 길이로 주겠죠. 그 픽셀 길이를 얻어서 걔를 반, 지금 현재는 300에 200인데 그거를 150, 100으로 짰죠. 그렇죠? 근데 아까 이걸 늘리면 어떻게 돼? 300, 200이 바뀌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걸 늘리면서 헬로 월드도 계속 중간에 가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늘리는 이벤트를 내가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이벤트를 내가 프로그램에서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요 레이아웃 XY 값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바꿔줄 때 150, 100이라는 값을 쓰면 안 되고 무슨 값을 써야 되나? 현재 윈도우의 크기를 계속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쭉 눌리면 계속 따라오겠지, 중간에.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고, 그런데 방금 했던 요거는 헬로우 자바는 윈도우는 띄웠는데 사용자가 그 윈도우하고는 아무런 상호작용도 못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씨. 자, 여기는 아까는 레이블을 띄웠는데 지금은 레이블을 띄운 게 아니라 쟤는 버튼이에요.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중앙에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면 뭐가 바뀌어요? 그 버튼에 있는 그 내용이 바뀌고 있죠. 그렇죠? 내용이 바뀌고 있어요.
잠깐만 코드로 한번 설명드리면, 아까는 레이블이라는 걸 넣었는데 지금은 버튼이라는 걸 넣었어요. 그리고 이 버튼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만들지 않고 여기에 요 클래스의 멤버로 버튼을 하나 생성했어요. 처음 생성할 때 여기에 click me please는 처음에 보여지는 문자열이에요. 버튼에 들어가는. 보통은 무슨 확인, 취소 뭐 이런 거 버튼에 많이 넣겠죠. 아니면 로그인, 등록, 내가 지금 하려는 그 버튼 눌렀을 때 이루어진 행위를, 어떤 행위를 할지를 그 글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버튼에다가. 그래서 지금은 click me please라는 거를 여기다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요 밑에 스타트 밑에는 그 버튼이 어디에 나타나게끔 했냐면은 윈도우의 중앙에 나타나게끔 이제 해놓은 거죠. 중앙에 나타나게끔 해놓고, 그거 눌렀을 때 바뀌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바뀌게끔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보면은 set on action 해가지고 객체를 하나 전달하고 있습니다. new 뭐 하면은 객체 생성하는 거죠. new 객체 생성하는 건데, 요 버튼 핸들러는 여기에 있습니다. 요 핸들러. 그래서 우리가 이제 GUI 프로그래밍은 다른 말로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이라 그래요. 사건 기반. 그래서 사건 기반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뭘 하게 되면 사건들이 발생해요. 사건의 이름들이 있어요. 버튼을 눌렀다는 사건이 있을 수 있고, 아까처럼 윈도우를 늘렸다, 윈도우를 최소화시켰다, 윈도우를 맥시마시켰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대처하고 싶고, 어떤 상황은 나하고 상관없이 대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응용에서는 내가 대처하고 싶은 사건은 뭐예요? 버튼이 눌러졌을 때예요. 그러면 set on action 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은, 버튼을 눌렀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함수를 하나 만들어요. 그 함수에 보면은 getX 해가지고 getX가 click me please면은 you click me로 바꾸고, click me please가 아니면은 다시 click me please로 바꿔주는 거예요. 언제?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을 눌렀을 때 불려지는 함수가 뭐예요? void handle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러면은 그 함수를 가진 객체를 등록시켜 주는 거예요. 눌렀을 때 요 객체의 핸들 메소드를 불러라 라고 내가 등록시켜 주는 거예요. 등록. 그러니까 내가 처리하고 싶은 이벤트가 있고, 이벤트에다가 객체를 등록시켜요. 근데 실제로는 객체를 등록시키고 싶은 건 아니고, 뭘 등록시키고 싶으냐면은 함수를 등록시키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때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럼 그 해야 되는 일은 함수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함수로. 그런데 자바 8 이전에는 요 데이터로 전달할 수 있는 건 뭐만 전달할 수 있어요? 자바 8 이전에는 함수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건 데이터밖에 없어요. 그럼 데이터를 전달하려면 지금 데이터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함수를 전달해야 되지. 그럼 그 함수를 객체에다 정의해놓고, 클래스에 정해놓고, 그 함수를 갖고 있는 객체를 생성해서 던져줘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바 8이 되면 이제는 함수에 뭘 던질 수 있어요? 또 다른 함수를 던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메소드가 있는데 여기에 주석 처리된 게 있어요. 근데 자바 8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고 밑에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함수 자체만 정의해서 함수만 전달하고 등록하는 게 이제 함수만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 이벤트들을 내가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 게 이거야. 포켓몬팡. 어? 애니팡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애들은 포켓몬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이 뭔가? 이 화면을 뿌려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는 얘네들을 힌트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안 돼? 이씨. 바뀌죠. 그래서 요걸 클릭했을 때 어딜 클릭했는지 알아야 되죠. 그걸 알고 그 클릭했을 때 그게 일치되면 이 화면 구성을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그쵸? 어쨌든 그게 이제 그 GUI 프로그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GUI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원하는 화면을 구성하겠죠. 어? 뭐 이미지 갖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화면 구성할 수 있어요. 방금 전 화면은 되게 심플해요. 이 애니팡 화면은 되게 심플하게 요 화면 하나랑 위에 요 세 가지 이제 보여지는 정보만 있어요. 그럼 저것들은 내가 만지는 건 아니고 나는 인터랙션은 뭐만 하면 돼? 클릭만 하면 돼요. 클릭만. 어? 그러면 이 애니팡 프로그램에서는 뭐를 우리가 하냐면 마우스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그 내가 등록시켜 가지고 마우스 클릭을 했을 때 클릭된 위치가 어디냐? 그럼 클릭된 위치가 얘다. 얘랑 바꿨다. 그럼 얘 두 개를 바꿔치기 하고 검사를 해서 팡이네. 그러면 없애주는 거예요. 그런 식의 프로그램들 해요. 근데 그런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옛날에는 뭘 했다? 객체를 등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함수는 등록을 못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함수만 등록을 해요. 왜? 함수 프로그램이 이제 자바 FX 되니까 굳이 함수만 하나 딸랑 가지고 있는 객체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어? 그러니까 요 클래스를 보시면 이 클래스는 상태도 없고 그렇죠? 함수만 하나 딸랑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는 적절한 함수라고 적절한 객체라고 보여져? 클래스라고 보여지지가 않죠. 클래스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 상태에 따라서 행위 결과들이 달라진 애들을 클래스로 객체로 모델링 하는데 얘는 뭐만 갖고 있어요? 함수만 갖고 있어요. 함수 하나만 딱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객체 지향에서 말하는 아주 적절한 클래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근데 이렇게밖에는 짤 수 없었어요. 왜? 우리가 어떤 인자로 전달할 때 함수를 전달할 수는 없었어요. 객체를 전달할 수는 있어도 함수를 전달할 수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가 가능하다? 함수를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안 하고 함수만 정의하고 그 함수를 등록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요 함수는 언제 불러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버튼을 눌렀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